안녕하세요. 저는 선문대학교 이혜주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MBTI 성향이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 시 팀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열풍을 넘어 강풍이라 불릴 만한 인기를 얻고 있는 MBTI는 네 쌍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해서 성격을 16개 유형으로 나누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마이어브릭스 유형 지표라고도 하는데요.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해서 만든 성격 유형 검사 도구입니다. 융의 심리 유형 이론을 보다 쉽게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성격 유형 지표입니다. MBTI는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서 외향과 내향, 인식 기능에 따라 감각과 직관, 판단 기능에 따라 사고와 감정, 이행 양식에 따라 판단과 인식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선호 경향을 조합해서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16개의 MBTI 성격 유형을 데이비드 커시의 기질론에 따라서 네 가지 기질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MBTI 안에서 이 두 가지 구분법은 수집된 정보로부터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6개의 심리 기능별 분류는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해서 의사 결정에 주안점을 두고 분류하는 반면에 지금 보시는 이 심리 기질별 분류는 의사 결정보다는 행동 방식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본 연구의 배경이 된 팀 기반 교과목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이 성공적으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팀원 간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팀을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팀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킬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효율적인 팀 기반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팀원의 특성을 분석하고 팀원 간 올바른 학습의 조력 활동을 형성할 수 있는 팀을 조직하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팀 기반 교과목에서 팀을 구성하는 그 전통적인 방식에는 성적을 반영해서 교수가 직접 팀을 구성하는 방법, 또 학생들이 원하는 구성원과 자발적으로 팀을 이루는 방법, 그리고 랜덤으로 팀을 구성하는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네, 선행 연구를 보시면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지만 이제 종합해 보면 각각의 팀 구성 방법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에 맡기는 팀 구성은 교육 수요자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낮은 학습 성취도와 만족도를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수요자인 MZ세대의 니즈도 중요하지만 성향을 반영해서 좀 더 효율적인 팀 상호작용을 강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팀 구성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학생이 학부 과정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결과물을 제시함으로써 학부 과정 전 과정을 경험하고 마무리하는 최종 교육 단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서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하나의 작품을 기획하고 또 설계하고 제작하는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결과물을 산출하게 되고요.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실무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 종합 설계 교육이라는 점에서 간호학과나 치의생학과와 같이 보건계열 분야로도 점차 확대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은 팀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팀원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과목입니다. 또한 팀 활동에서는 팀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사실이고, 또 팀 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통과 상호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격 유형을 나타내는 MBTI에 관한 연구는 성격 분석에 활용돼서 스트레스 관리나 상담, 취업, 진로 상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인 특성을 파악해서 학업 지도에 적용해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MBTI를 적용한 학습법을 연구한 그 선행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학습은 교사에 의한 지도 교육이 주를 이루는 반면에 대학생 이후의 성인 교육은 학습자 스스로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계획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치의생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업량뿐만 아니라 실습과 이론을 겸해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 유형이나 학습 전략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MBTI 성격 기질이 치의생학과 학생의 팀활동 과정 및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저희 연구의 목적은 팀 활동으로 진행되는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에서 MBTI 성향이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 시 팀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수강한 시생학과 3학년 학생의 MBTI 성격 유형, 팀 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2022학년도 2학기에 운영되었던 전공 선택 교과목인 임상치의생학 수업에서 팀 활동에 기반한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 참여한 후 학생들에게 수업 종료 시점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2년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 방식을 사용해서 자료를 수집했고요.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설문 내용,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 연구 참여의 자발성 및 연구 참여 도중 중도 탈락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나서 연구 참여에 동의를 얻은 후에 수행하였습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했고 MBTI 성격 유형에 대한 문항, 성별, 수업 방식, 팀활동, 수업의 효과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설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한국어판으로 표준화된 선행 연구에 있는 설문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보통 이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MBTI 설문 도구입니다. 한국어판과 영어판의 그 공인 타당도는 0.90에서 91 사이였습니다. 팀 활동에 관한 설문 도구는 최진선, 이성용이 개발한 설문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이었고 3가지 하위 요인인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 팀 활동에서의 역할 중요도에 대해 조사하였는데요.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팀 활동으로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물었고, 또 팀 활동 문항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 존재가 팀 활동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료 수집 및 통계 분석은 이제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분석하였고, 일반적인 특성과 MBTI 성격 유형 분포는 빈도 분석을 수행하였고, 또 저희가 비모수 모수 통계를 결정하기 위한 정규성 검정 방법으로 샤피로윌스와 마니트니 U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또 대상자의 성격 기질에 따른 팀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팀 내 역할 중요도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 피셔스 이글스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팀별 프로젝트 성장에 대한 팀 내 기여도 평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니트니 U 테스트를 시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대표적인 연구 결과만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MBTI 성격 유형 분포를 보았습니다. 성별 분포는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4가지 선호 경향을 나타내는 분포로는 에너지 방향의 선호 경향이 E가 34%, I가 66%로 I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인식 기능을 선호하는 경향 중에 감각형인 S가 76% 정도, 그 다음에 직관형이 약 23% 정도였고, 판단 기능의 선호 경향에서는 감정형인 F가 사고형인 T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생활 양식의 선호 경향은 판단형 J보다 인식형인 P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성격 기질에 따른 팀 활동에 대한 만족도의 결과입니다. 성격 기질에 따른 팀 활동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유형의 기질에 따른 만족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격 기질에 따른 역할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는데요. 성격 기질에 따라서 팀 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할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성격 기질에 따른 그 유의한 차이를 보시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J, SP, NF
성향의 학생들이 성실함과 책임감이 있는 팀 리더 역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맨을 우선순위로 인식을 했고요. NT 성향의 학생들은 팀원의 의견을 취합해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10개의 팀 중에서 프로젝트 성적이 최고점인 팀과 최저점인 팀에서의 MBTI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프로젝트 성적은 이제 학생들이 제출한 팀 내 평가 점수, 팀 간 평가 점수와 또 교수자 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산출을 하게 되었고요. 최저점을 받은 팀의 경우에는 팀원 전원이 내향 성격 I를 가지고 있었고 성격 기질에 따른 분류에서는 SJ, SP, NT의 기질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고점을 받은 팀의 MBTI 구성은 내향과 외향의 이지 성향을 보이는 팀원들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었고요. 성격 기질에 따른 분류에서는 SJ, SP, NF, NT의 성향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구성을 보였습니다. 팀원 평가는 이제 본인을 제외한 팀원이 평가한 팀 활동의 기여도를 점수로 이제 나타낸 거고 10점 만점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프로젝트 성적에서 최저점을 받은 팀과 최고점을 받은 팀의 그 팀원 평가 점수는 보시는 것처럼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에서 MBTI 성격 유형이 팀활동 수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격 기질에 따른 팀활동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4가지 유형의 성격 기질에 따른 만족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성격 기질에 따라서 팀 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할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성격 기질에 따라서 각각 다른 답변을 하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J, SPN, NF 성향의 학생들이 성실함과 책임감이 있는 팀 리더 아니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맨의 우선순위로 인식을 했지만 NT 성향의 학생들은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가장 NT의 성향을 보이는 역할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팀 프로젝트 결과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을 받은 팀의 MBTI 구성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저점을 기록한 팀은 전원이 I, 내향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성격 기질에 따른 분류에서 상호 보완이 좀 어려운 팀 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최고점을 받은 팀의 MBTI 구성은 내향과 외향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고 성격 기질에 따른 분류에서도 SJ, SP, NF, NT 성향이 모두 공존해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구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을 받은 팀 안의 그 기여도 평가 점수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팀 활동을 통한 학습 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 및 팀에게 적합한 학습 양식이나 최적화된 학습 전략이 필요하고 특히 학업량이 많은 대학생들에게는 학습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팀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의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MBTI 성격 유형별 기질을 파악하고 팀 활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해서 연구 결과에 따른 선행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고찰해 보았습니다. 공학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계 문제 해결해서 팀 구성원의 MBTI 유형이 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설계 문제 해결 활동에서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팀원들의 MBTI 성격 유형에 따른 팀 창의성에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설계 문제 해결 활동에서 팀 구성원 MBTI의 성격 유형의 동질성 정도에 따라서 팀 창의성의 수준에도 차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설계 문제 해결 활동에서 팀의 MBTI 성격 유형이 외향적일수록 창의성이 더 높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료 수집 시에 개별적으로 측정한 MBTI 검사 결과를 자가기입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과 조사 시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MBTI를 반영한 그 팀 구성 효과를 입증하는 후속 연구에서는 직접 MBTI 검사를 동일 시점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을 해야겠다는 한계점이 있었고요. 요즘은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들은 치의생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집단 연구를 통해서 경향성을 확인한 연구입니다. 따라서 경향성을 뛰어넘어 일반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전공을 다양화하고 표본을 확장할 경우에 보다 설득력 있고 좀 유의미한 결과를 더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 번째,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MBTI 성격 유형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보면 네 가지 선호 지표, E와 I, S와 N, T와 F, G와 P에 따른 성격 유형과 또 남녀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서는 이제 부분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치의생학과의 특성상 94% 정도가 여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특정 기능 및 기질에서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이 학습 분위기에 적응이 좀 용이하다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성별에 또 대한 영향력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의 성격 유형과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이번 파일럿 스터디에서는 MBTI 동질성 여부 내지는 최적의 조합 등을 고려한 사전 팀 구성과 같은 개입이 없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성격 유형이 팀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사전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MBTI가 제안하는 주요한 프로세스는 개인이 자신의 내면과 삶을 되짚어보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향해 자신의 가치와 성격을 좀 더 긍정적이고 유리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기준이 되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학적 테스트로서 그 중요성을 좀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MBTI 성격 유형에 따른 팀 활동의 차이에 대한 분석하는 연구는 향후 팀 활동을 통한 문제 해결에서 팀 구성원 간의 역학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팀 구성에 따른 팀 창의성 및 활동 과정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아가서 팀 창의성의 향상을 위한 팀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이론 개발에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MBTI는 이제 MZ세대의 소통 수단으로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 과몰입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MBTI 성격 유형이 개인의 전공 역량이나 학업 성취도와 관련해서 유의미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근거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개개인의 평가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